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란 대지진이 일본에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 7 이상, 사망자 약 6천여 명, 부상자는 약 4,300명. 잘 나가던 일본 경제를 무너지게 만든 그 시초가 되었다는 고베 대지진. 대체 왜 그렇게 피해가 컸을까요? 여기는 1995년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공식 명칭으로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했던 장소의 일부입니다. 이곳 고베를 시작으로 인근의 오사카와 교토까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神戸は長田区の上空に来ています。こちらではまだ真っ赤な火の手が至る所で上がっています。そしてまだ消火活動、救助活動などは行われていないようです。 여기가 지금 고베항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바다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고베항이 원래는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원래는 다 바다였는데 여기 흙퍼 담고 돌 담고 그 위에 콘크리트 덮고 해가지고 매립지로 만든 건데, 그래서 보면은 지진이 나면 콘크리트는 당연히 갈라져서 부서졌고, 근데 보면은 땅 속에 있던 흙들이 이렇게 분출돼 나온 거죠. 매립지에서. 땅이 흔들리면서, 그리고 물도 같이 뿜어져 나온 거고. 그러니까 매립지였다 보니까 지금처럼 내진 설계를 엄청 잘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내진 설계를 했는데, 그냥 땅이 이렇게 흔들흔들한 게 아니고 매립지가 흔들리니까 땅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대로 싹 건물이 내려앉아. 보면 이게 싹 내려앉은 거죠. 이렇게 내려앉은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침하. 다른 곳은 모두 복구했지만 여기는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그대로 보존해두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일본 지진 사상 가장 강력했던 규모 7.3의 대지진이었는데, 비슷한 규모의 대지진이었던 동일본 대지진과 비교하면 피해 양상이 많이 달랐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는 먼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뒤 강력한 쓰나미로 인한 도심 파괴, 그리고 익사로 인한 사망자가 약 2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고베 대지진 때는 새벽에 고베 땅 바로 밑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그대로 땅이 뒤틀렸고 건물들이 주저앉아서 대부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베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고베항 인근은 바다를 메워서 만든 땅, 매립지였기 때문입니다. 모래와 수분이 뒤섞인 땅인 건데, 여기에 강력한 지진파가 도달하면서 그 진동으로 땅의 형태가 변한 겁니다. 바로 액상화 현상입니다. 매립지의 평소 땅속의 모래 입자들은 서로 꽉 물려서 마찰력을 유지하며 건축물의 무거운 하중을 버팁니다. 하지만 지진파가 흔들림을 주면 입자 사이에 있는 물에 가해지는 압력, 즉 간극수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간극수압이 높아지면서 모래 입자들 간 붙어있던 힘이 약해지고, 또 지진의 진동으로 덜덜 떨리면서 흩어지면서 마치 진흙탕물이나 갯벌처럼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진 나고 나서 복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외국에서 달러를 엄청 보냈어요. 그 원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달러가 많아지면서 엔화 가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렸다. 그 금리 엄청 낮추고 하면서 부동산으로 돈이 가고 이런 그 연쇄작용도 있었고, 또 소문에는 원래 고베항이 아시아 무역의 중심지 같은 느낌을 했어요. 배들 엄청 들어와가지고. 근데 지진 나서 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는 반사이익으로 우리 부산항이 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베항으로 갈 것들이 다 부산항으로 일시적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 부산항이 커졌다라는 이야기도, 썰도 있습니다. 고베항 지진 메모리얼 파크는 단순한 재난의 흔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그 원리를 분석하고 액상화와 공진 현상을 이겨낼 구조공학을 발전시켜온 인류의 집념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서진 콘크리트 위에 새겨져 있죠.